자, 요게 요즘 트렌드인데, 자, 일단 미분계수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일단 다르다는 거를 일단 인지를 해야 돼. 거기 나와 있는, 일단 요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h가 0으로 갈 때, 이 h분의 f의 a 더하기 h. 요즘 이게 계속 최근 몇 년간, 한 5년간 동안에 계속 유행을 탔거든? 근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한 15년쯤 전에 유행을 한번 탔어, 이미.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야. 그때는 이제 서울대나 이런 데 신책 면접 같은데 이 미분계수를 가지고 문제를 많이 냈었거든? 논술 같은 거에서도. 실제로 이제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첫 번째가 얘를 보고는 미분계수라고 읽으시면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이게 미분계수가 되려면은 미분 가능한 함수 fx 이렇게 딱 써져 있어야 돼.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되면 얘를 미분계수로 해석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이게 연속함수인지도 모르고, 우리가 이제 함수에 대해서 배우는 거는 불연속함수, 연속함수, 미분 가능한 함수, 요거 딱 세 개라 그랬어. 근데 어떤 급에 있는 함수인지를 모를 때는 얘를 미분계수로 들어가시면 큰일 납니다. 이게 특정한 값이 있다고 해도. 자, 그래서 첫 번째, 그냥 f가 불연속 함수일 수 있을 때, 그럴 때 거기에 1번 해서 일반 함수, 일반적인 함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여기에서 이제 리미트의 h가 0으로 갈 때 h라고 해요. 이게 0인 건 알고 있으니까 이 극한에 대한 곱을 연산을 진행할 수가 있어. 두 개를 곱해버리면 나올 수 있는 정보는 오변은 0이 되니까 리미트의 f의 a 더하기 h 빼기 a 빼기 h가 0이다. 이렇게 이 정보까지는 얻어낼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얼핏 보면은 h의 오른쪽, 왼쪽 이걸 나눠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a의 오른쪽, f의 a의 오른쪽과 f의 a의 왼쪽, 혹은 이게 이제 h가 0의 마이너스가 되면 이게 바뀌게 되지. 어쨌든 이게 0이 되는 느낌이 있어서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애와 왼쪽에서 접근하는 애의 값이 같다 정도를 해석하는 거는 여기까지도 괜찮아. 느낌으로 대충 오잖아. 그러니까 오른쪽에서 오는 애랑 왼쪽에서 오는 애가 이게 함수값이 일단 불연속이 되더라도 a라고 하는 쪽에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거, 왼쪽에서 오는 요 값이 같다 정도로 읽을 수 있어요. 극한이야. 함수값에 대한 정보는 몰라. 함수값에 대한 정보는 몰라요. 근데 이런 상황도 있지만, 어떤 상황이 있냐면, 이건 이제 논술 상황에 나왔던 거라 수능에는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있지는 않아. a에 대해서 x 빼기 a의 제곱분의 1 이런 함수 같은 경우에는 얘를 기준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려자. 이렇게 되면 a를 기준으로 a 더하기 h랑 h를 일단 양수로 놓을게요. a 빼기 h랑 이 함수값이 항상 같아져. 그치? 이게 f의 a 더하기 h고요. 이게 f의 a 빼기 h야. h 부호가 바뀌어도 같아. 근데 얘가 무한대로 발산을 해버리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상황처럼 이제 극한값이 이렇게 같다, 이런 상황 말고도 이게 발산하는 상황도 얘가 함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한 상태야. 수능에는 내기는 힘들어. 근데 너희들이 상식적으로 이제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이런 형태까지도 생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는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불연속 함수를 내는 거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어. 문제를 내지도 않을 거고 그게 교과 과정상 맞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은 있다 정도 참고만 하시고, 자, 이제 fx가 연속, fx가 x에 의해서 연속이 되면 이런 함수가 이제 배제가 되는 거고, 이런 상황에서 연속이 되면 여기 이제 점이 딱 찍히게 되죠. 그치?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극한값과 함수값이 같은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 대한 이 값이 알파로 나왔어. 그러면 fx가 연속이 되면 그냥 연속이구나 정도예요. 근데 연속이라고 해서 이 알파의 값을 미분 계수로 또 해석을 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급이 미분 불가능한 함수, 그러니까 불연속 함수, 그 다음에 연속 함수, 미분 가능 함수,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게 연속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 알파를 미분 계수로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그런 자, 미분 가능한지는 몰라요. 자, 이거는 이제 지난 시간에 했을 것 같기도 한데 저걸 이제 이게 내 거 마이크 문제가 아니고 이 스피커 문제인 것 같아. 계속 자, 어쨌든 저걸 이제 변형을 해봅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 얘를 미분 계수로 h가 0으로 가고 있을 때 이걸 이쪽으로 넘기고 이렇게 조작을 합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수준에서는 이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오는 애로 나눠서 그냥 계산을 하시면 돼요. 얘를 h의 오른쪽에서 오는 걸로 생각하면 우미분 계수는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놈은 좌미분 계수 이렇게. 그러니까 물론 고등학교 교과 과정상 교과서에서는 이런 표현은 안 써. 이런 표현은 안 쓰지만 그냥 의미로 우리가 알 수는 있어. 얘네의 합이 뭐 알파가 된다 이런 정도를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음수가 돼도 마찬가지고, 오른쪽 기울기의 합과 왼쪽 기울기의 합, 그러니까 오른쪽과 왼쪽 기울기의 합이 알파다 이런 정도로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연속함수인데 알파가 되는 애들이 이제 반례가 되는 게 대표적인 게 이런 함수라고 그랬어요. 절대값 x. 저기에 f의 h, 이 값이 절대값 x 요 함수에다가 이걸 집어넣으면 0이라는 값으로 존재하거든. 근데 이 0이라는 값은 미분 계수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미분 계수에 이제 해석으로 들어가면 안 되고, 얘는 미분 불가능 함수에서 연속 함수인데 이 값은 그래서 결론은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라고 읽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f'의 0 플러스 f'의 0 마이너스로 얘를 읽어서 두 기울기의 합이 0이다로 읽어주시면 편해요.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 합이 여기 0에서는 오른쪽 왼쪽 합친 게 0이 되고, 그다음 뭐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여기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가 이제 같은 상황이니까 이거의 2배 값을 읽어주면 돼. 함수 값으로는 2가 뜨겠죠. 2 이렇게 이 함수에 대해서 직접 얘를 뭐 여기 x 마이너스 x 뭐 x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 함수 자체를 구할 수가 있고, 왼쪽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2가 뜨고 0일 땐 0이고, 뭐 요건 이제 우리가 미적분에서 한번 했었어. 좀 오래됐긴 했지만 오늘 요게 이제 주요 테마가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수투에서도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서 상당히 난해한 문제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39번은 안 했지 그러면? 39번을 한번 봅시다. 이 정도는 수투 문제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자, fx가 절대값 2차 함수인데 뭐 함수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니고, 함수가 그림은 그리면 이제 근이 1과 2야. 이렇게 절대값 fx가 절대값 x제곱에 3x 더하기 2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때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f x 더하기 h f의 x 빼기 h. 자, 이걸 이제 읽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얘를 이제 정의에 맞춰 갖고 빼기 fx 더하기 fx를 집어넣어서 미분 계수를 일단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표현을 한번 하고 나면 요게 그냥 f'의 x 플러스라 f'의 x 마이너스 이거구나. 이렇게 바로 읽어주시면 좋고, 여기에 뭐 이제 2분의 1이 뭐 어쨌든 이렇게 읽어주시면 오른쪽 기울기와 왼쪽 기울기 합이 0이 나와야 돼요. 뭐 이런 점들이 이제 해당이 되는 거지. 얘는 이제 기울기가 원래 a였다면 얘가 꺾어서 올라갔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a가 돼. 그래서 2를 기준으로 했을 때 오른쪽 기울기 a, 왼쪽에서 오는 기울기는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마찬가지. 그리고 하나가 더 있지. 원래 기울기가 0인 거. 그러니까 요 놈도 오른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 합이 0이 되잖아. 둘 다 0이 되니까. 그래서 총 3군데에
가능한 점이 생깁니다. 물론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이게 뭐 한 15년쯤 전에 유행했던 문제라서 최근 들어서 다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자, 그래서 뭐 40번, 41번 이런 것들을 다 가볍게 풀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를 조금 더 확장한 건데 40페이지 보시면 그냥 가볍게 보세요. 1번 리미트 뭐 어렵지 않으니까 그냥 읽으시면 돼. 자, 그 위에 있는 F 함수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어. 자, 이거를 이제 어떻게 읽어? H가 오른쪽, 왼쪽에서 오더라도 절대값 H가 되면서 이게 방향을 한 방향으로 만들어 버리지. 이거 플러스야, 플러스. 그러다 보니까 이건 우미분 계수를 읽어주시면 돼요. 우미분 계수. 이게 절대값 H 때문에. 그래서 값은 1이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F'0이라고 쓸 수는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F는 0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니까. 그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도 뭐 이제 아까 이제 설명했던 건데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 합이 0이 나왔다 라고 표현을 하고 얘를 이제 G'0이라고 쓸 수 없다 라고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3번은 이제 3번은 이제 이게 그림을 좀 함수가 정확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이건 마이너스 x 정도로 하고 2x로 갑시다. 이 정도를 2x. 그럼 한 칸을 갔을 때 얘는 두 칸 가고 여기 한 칸 갔을 때 한 칸 이런 정도가 되죠. 자, 그러면은 h와 마이너스 h. h를 일단 양수로 볼게요. 그러면 뭐 이렇게 격자를 뭐 이렇게 살짝 그림을 그리면 이 기울기가 2분의 1짜리가 나오게 돼. 기울기 2분의 1이 나오는데 근데 이게 이제 칸수가 지금 같죠? 그러니까 h 한 칸 빼기 h 왼쪽으로 한 칸. 그래서 그때 기울기를 읽어주면 이렇게 돼. 근데 이제 이게 수능 문제를 조금 넘어서 이제 서울대 심층 면접으로 나온 게 어디냐면 그 41쪽에 4번이야. 이게 이제 한 번 나왔거든. 이거를 과연 수능에서 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나는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공부만 해봅시다. 뭐 이 정도까지 하면은 다 한 거예요. 이렇게 A를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기울기가 M1, M2, M3 fx가 꺾여 있어. A에서. 자, 1번. 첫 번째 표현. 우미분 계수로 볼 수 있지. 41쪽 하고 있습니다. 1번. 우미분 계수. h가 0 플러스가 돼도 0 마이너스가 돼도 h 제곱 그 다음에 절대값 h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는 1번은 M2가 됩니다. 당연히 얘는 F'A랑은 다른 값이야. F'A는 없어. 꺾여 있어서 M2야 그냥. 그래서 얘는 우미분 계수로 읽어줍니다. 자, 두 번째 2번. 2번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또 M1이라고 얘기하는데 M1이라고 하면 틀리죠? 어떻게 돼야 돼? 모양을 맞춰줘야 돼. 마이너스 M1이야. 이해돼요? 마이너스 H제곱이잖아. 그 밑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 돼. 절대값 앞에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 모양꼴을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좌미분계수인데 마이너스 붙여줘야 돼. 부호 때문에. 3번 같은 경우에는 3번이 이게 이제 요즘 나오고 있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 2h분의 f의 요놈입니다. 요놈이 바로 M3이 되는 거지. 요놈이 M3. 표현대로 하면은 여기를 A 더하기 H, H가 양수일 때라고 일단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평균 변화율 이렇게 되는 거야. H 값이 좁혀지더라도 이게 간격이 같다면은 상관이 없게 되고 H가 음수가 되면 여기가 A 빼기 H가 되고 여기가 A 더하기 H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으로 이 h가 줄어들더라도 대칭성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기울기가 변화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의 합, 이 정도 생각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내 거 교재에 있는데 이거 지금 얼핏 봐갖고 지금 M1 더하기 M2가 M3 되는 게 잘 느낌이 안 오지? 딱 오나? M1 더하기 M2가 M3 되는 거 보여요? 여기서 기울기가 M1 여기 M2가 M3이 되거든? 요건 수열하고 좀 관련이 있는데 요거는 간단하게만 잡고 가자. 이거 뒤에 내 거 교재에 있는데 어디 있냐면 어디 있냐면 130쪽에 있어요. 130쪽에. 그래서 이참수에서 제일 많이 쓰고 그런 성질을 자 1번화해서 한번 해볼게. 셋, 넷, 다섯. 이거 너무 또 이 정도 합시다. 이 정도는 해야 이게 이참수가 아니어도 돼. 등간격으로 쪼개서 일단 첫 번째가 등간격으로 쪼갠다. 여기에 대한 기울기를 여기서 A1 기울기를 A1 이 기울기를 A2 평균 변화율 A3 근데 A1 더하기 A2 더하기 A3 더하기 A4 내가 미쳤구나. 이걸 두 개를 더한 게 아니고 이걸 평균 낸 게 M3이야. 미안해. 내가 미쳤나봐요. 얘를 평균을 낸 게 요 M이 됩니다. M. 기울기의 평균이.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거 되게 쉬워요. 이거 뭐 그냥 계산만 하면 돼. 등차 수열에 대한 좌표 세팅을 해볼게. A랑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A 더하기 3D, A 더하기 4D 평균 변화를 만들어봐. A1이라고 하는 애는 A 더하기 D 빼기 A분의 F의 A 더하기 D 빼기 FA가 되고 A2는 표현이 될 거고 하나만 써주세요. 요거 이렇게 없어지면 D분의 A 더하기 2D 이제 생략해도 되겠죠. A3 미쳤어. 4 A4까지 오게 되면 D분의 F의 0, 1, 2, 1, 2, 3, 4D A 더하기 4D 빼기 F의 A 더하기 3D. 자, 얘를 싹 더한다고 생각해볼게. 더하면은 이게 축차에 대해서 여기가 없어져봐. 중간이 없어져요. 중간이 없어지면서 살아남는 게 요놈하고 요놈만 살아남아. 그럼 얘네를 싹 다 더하면 D분의 F의 A 더하기 4D 빼기 FA가 됩니다. 그죠? 근데 이게 이제 A1, A2, A3, A4를 더한 거야. 근데 얘를 4로 나눠. 여기 4D만큼이잖아, 간격이. 4D로 나누는 순간에 요놈이 그래서 요 기울기를 4로 나누면은 M이 돼요. 등간격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이제 함수에 대해서 이게 다 성립하다 보니까 3차함수를 대충 이렇게 해서 대충 한 4칸 이 정도로 만들어서 평균 변화율 만들면은 이 끝점을 연결한 평균 변화율을 더해서 평균을 내면 끝점을 연결한 형태의 이제 기울기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을 배우기 때문에 이제 요게 좀 중요하고 얘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기울기랑 이 기울기를 두 개를 더해서 나누면 2로 나누면은 M3이 나와요. 평균에 대한 2차 함수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지. 2차 함수에서 나오는 구조는 자, 뭐 그냥 이렇게 할게. 뭐 그냥 시중 문제에 많아요. 얘 기울기 M1이랑 M2. 그러니까 이게 항상 등간격이 될 때만 의미가 있어.
그래서 이 m의 값을 구하시오. 그게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과 같아지는 뭐 이런 이제 성질들이 이제 이차 함수에서 들어갑니다. 뭐 수능에서는 일단 이런 성질이 최대한 뭐 이제 적용되지 않게 문제를 만든다고 하는데 한계가 좀 있어요. 알면은 좋고 심지어는 뭐 이거는 이차 함수 잡고 이렇게 하고 이게 아무 점이나 가운데를 잡아서 이 점에서 뭐 이렇게 점을 잡아도 M1과 M2 그냥 바깥에 있는 아무 점이야. 그냥 요 위에 있는 점, 요 위에 있는 점, 이 바깥에 있는 아무 점 잡아서 얘랑 얘를 더해서 평균을 내도 얘네가 나와.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게 접선이 많이 나오죠. 접선. 이게 접선 이상하게 나와. 이렇게 접선에 대한 문제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기울기, 이 기울기 두 개를 더해서 평균을 낸 게 얘가 나오는데 이 기울기랑 하필 똑같은 게 이차 함수에서 여기 가운데에서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하고 똑같아져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뭐 이건 나중에 한 번 더 할 테니까 뭐 이 정도를 한번 받아들여 보시고. 그래서 뭐 어쨌든 얘는 지금 이게 2분의 1이 여기 밖에 있잖아. 여기 2가 있으니까 오른쪽 기울기와 왼쪽 기울기의 평균 2로 나눴어. 평균 기울기가 M3이 된다. 이런 정도로 읽어주시면 좋습니다. 자, 뭐 문제를 이제 풀면서 좀 볼 건데 맞다. 아직 남았지. 어쨌든 3번이 이렇고 4번이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심층 면접으로 나왔던 건데 4번은 요거는 이제 이 함수에서는 값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서울대에서 냈던 문제가 뭐냐면 4번의 값이 이게 알파이면 fx는 알파에서 미분 가능하다. 이걸 설명하는 거였거든. 너무 어려워. 내가 이거를 여기 뒤에다가 써놨거든. 그때 나도 학생하고 막 내기한다고 시험 보고 막 그랬었어요. 어디 있냐면 그 59쪽에 있어. 59쪽에 이게 서울대 심층 면접으로 나왔던 문제인데 이거 공부한 게 아깝기도 하고 60쪽, 61쪽이 다 같은 얘기거든. 근데 이거는 어쨌든 그 예전 스타일의 논술에서 나왔던 거라 수능으로 나오기는 좀 무리한 부분이 있어. 이것만 이제 읽는 거를 한번 볼게. 자, 칸수가 달라. 칸수가 다르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두 칸 한 칸이야, 두 칸 한 칸. 근데 h가 양수, 음수로 나누게 되면 요만큼을 한 칸이라고 합시다. 여기를 a로 했을 때 a 더하기 2h, 여기를 a 더하기 2h. h가 양수일 때는 a 빼기 h. 요놈하고 요놈에 대한 기울기가 읽혀져요. 평균 변화율이니까. 근데 h가 음수가 돼버리면 여기가 이제 a 더하기 2h가 되고 여기가 a 빼기 h가 돼서 요 점과 요 점에 대한 기울기가 읽혀져. 그러니까 보라색하고 초록색은 아무리 봐도 기울기가 다르잖아. 다르기 때문에 이건 오른쪽에서 오는 값과 왼쪽에서 오는 값이 극한값이 달라서 얘가 알파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수렴하지 않아. 그러니까 우극한과 자극한이 다르다는 얘기야. 미분 가능한 애는 당연히 4번의 값이 존재하죠. 근데 그 반대가 증명하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심층 면접으로도 조금 너무 교수님들이 몰라서 아마 질문된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답을 결국에는 나도 다른 선생님한테 여쭤봐갖고 알아냈거든. 쉽지는 않은 내용이라 어쨌든 4번은 그냥 참고만 하시고 아마 수능에서 낸다면은 뭐 H 플러스 H가 0 플러스 이렇게 요 정도 방향 하나를 알려주고 낼 가능성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읽어내시면 돼요.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요 스타일을 한번 풀어봅시다. 집에서 풀어야 될 문제 중에서 연습하기 괜찮은 게 42번 풀어보시고요. 42번 그 다음에 수2니까 44번도 해보세요.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잘 안되면 그냥 이렇게 좀 해설을 보고 좀 베껴 써봐. 그 다음에 45번은 우리 미적분 할 때 했던 거라 그냥 가볍게만 얘기를 하면
뭐 마찬가지로 디귿 45번에 디귿만 간단하게 보고 갑시다. 아까 전에 했던 거야. 1에서 꺾여 있는 fx가 있을 때 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 리미트,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해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보시면 f의 1 더하기 h, f의 1 빼기 h가 0이 되냐를 읽을 때 첫 번째, 오른쪽 기울기 그리고 왼쪽 기울기의 합이 0이 됐다. 합보다는 2분의 1이 있으니까 평균이죠. 평균. 얘는 평균 값이 0이 되니 오른쪽 기울기 1, 왼쪽 기울기 마이너스 1 두 개를 합치면 0. 어쨌든 0이 된다로 읽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가끔은 해석하는 것보다는 계산하는 게 더 빠를 수 있어요. 그래서 x 빼기 1이라는 함수에 그냥 직접 대입하는 거지. 1 더하기 h를 집어넣으면 얘가 절대값 h가 되고, 요걸 집어넣으면 빼기 h가 되니까 그냥 연산에 의해서 그냥 바로 0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연산으로 그냥 바로 직접 정의대로 푸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해석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거 엄청나게 오답을 자랑했던 문제고, 그 다음에 변형한 게 이제 46번이야. 46번도 요즘 트렌드상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연습을 해보세요. 마찬가지로 뭐 47번은 뭐 어려운 건 아니니까 47 이 정도 하시고 47 정도까지 하면 되겠다. 그 다음에 뭐 52번 정도 하면은 이제 미분 계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머릿속에 들어오실 거고, 아니 똑같은 문제가 또 들어갔네. 54번도 쉬운 거니까 풀어보세요. 그래서 56번을 풀 때 사관학교 문제인데, 이것도 그때 한번 설명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이것도 미분계수로 해석을 해보는데, 56번 시리즈는 내가 설명을 안 했구나. 자, 힌트만 56번, 요거 힌트만 처음 들어가는 관점만 잡아줄게. 자, 최고 창의 계수가 1인 2차 함수 fx에 대해서 함수 gx가 2. 자, 뭐 해석을 하자면 지금 x 좌표는 x는 1이 중요하고요. 함수 값으로서는 f1이 중요한 거지. 이제 자, 이거 딱 보자마자 이거 대칭성 보여야 됩니다. 대칭성. y는 f1 대칭 함수예요, 이게. 자, 1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려주고 1보다 커지기 시작하면은 x값이 1보다 커지면은 y는 f1에 대해서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 2차 함수를 케이스 분류를 한다고 하면은 이런 이제 합답형은 케이스 분류를 명확하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요? 2차 함수가 이렇게 될 때 1,f1에 대해서 이렇게 될 때, 그치? 1번 이렇게 될 때, 2번 마지막 3번은 이렇게 될 때, 이렇게 딱 3개 분류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1번이라고 한다면 1번은 여기는 그대로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얘를 f1에 대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gx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힌트 되겠지? 이렇게 하면은 결국에 미분 불가능한 이 점에 대해서 니은 디귿이 이제 평균 변화율에 대해서 질문을 하게 돼. 이거 다음 시간에 내가 풀어줄게. 57번도 힌트만 잠깐 줄게. 이것도 너무 빡빡해갖고 힌트를 좀 줄게요. 자, 이게 이제 수투 문제로 나온 되게 막 위협적이지. 자, gx라고 하는 애가 f의 x 빼기 3 곱하기 h가 0의 오른쪽에서 접근하는 기울기인데 또 절대값을 붙였어. f의 x 더하기 h, f의 x 빼기 h. 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자, 얘를 그냥 간단하게 해석을 하면, 얘를 오른쪽을 이제 우리가 배운 방법대로 간단하게 보면은 절대값 fx라고 하는 얘의 이제 평균
평균 변화율에 대한 표현인데 이걸 이제 오른쪽에서 오니까 요놈은 이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여기 마이너스 h라서 좌미분계수로 해석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의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를 그냥 더하라 이렇게 되겠죠. 여기 2가 없으니까. 그래서 결론은 요 f x 플러스 요놈이랑 f의 x 마이너스 이걸 두 개를 더하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 그러니까 절대값 함수에 이거 표현하기 힘든데 이거의 오른쪽 왼쪽 기울기의 합 뭐 이 정도로 갑시다. 이걸 이제 정밀하게 미분계수 모양으로 바꾸기 전에 다시 한 번만 또 설명할게요. 이게 너무 중요해서 한 번만 더. 자, 그냥 원리 원칙대로 한번 가볼게요. 요 모양 여기다가 하자. 자, fx가 양수일 때 절대값이니까 음수일 때 극단적으로 fx가 0일 수도 있겠죠. fx가 0이면 이게 0이 되니까 그냥 이놈이 0이 돼. 그치? 뭐 별건 없어요. 그럼 gx도 0이 되는 거고 이게 양수가 돼버리면 함수에 있어서 여기에 특정한 x 점에 대해서 이렇게 양수가 됐니? x에 대해서 음수가 됐니? 0이 됐니? 이 상황이야. 지금 묻는 게 오른쪽에 대해서만 묻고 있는 거예요. 오른쪽에 대해서. 그럼 fx가 이게 양수가 돼버리면 요놈은 무조건 요 상황이니까 전부 다 양수가 돼서 그냥 다 양수로 리미트에 h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모양이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건 오른쪽 기울기, 요렇게 왼쪽 기울기 두 개 합이야.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 합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형태에 대한 이제 목적을 가지고 문제를 낸 거냐면 가에서 함수 gx는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얘는 100% 연속 함수야. 얘네가 불연속이 될 것 같은 그런 점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당연히 꺾인 점, 절대값이 들어갔으니까 절대값, 여기 근이 요놈이 문제예요. 근이 요놈이 문제인데 여기에서 이렇게 봅시다. 이게 음수가 돼버리면 전체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잖아. 전체가 여기서 마이너스 얘가 다시 플러스가 되고 그럼 이 값에 마이너스가 붙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처음부터 절대값 함수의 기울기를 읽으셔도 되고 양수 음수를 나눠서 따로따로 해도 괜찮고 이건 편한 대로 하셔도 돼. 어쨌든 우미분계수, 자미분계수로 나눠서 생각을 할 겁니다. 자, 요점부터 볼게. 양수로 들어간 점은 여기서 기울기가 A였다고 칠게. 양수로 들어간 점은 오른쪽에서 접근한 점, 요 기울기가 여기 이렇게 되면은 A가 되고 이렇게 되면 왼쪽에서 접근하는 기울기 A. 그러면은 기울기가 2A가 되지. 그러니까 fx가 양수가 되면 이때는 기울기가 2A가 되고요. 이렇게 음수가 되는 상황이 되면 여기에 있는 애의 오른쪽 기울기 여기에 있는 애가 A, 이쪽에 오는 애가 A. 그럼 이거를 이제 뒤집어야 돼. 마이너스 2A가 돼. 밑에는 0이 되면 그냥 0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 이게 뭐 A라고 하는 게 양수로 가정을 했으니까 이게 양수면 얘가 음수가 되고 0에서 어쨌든 이제 불연속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근을 찾으라는 문제가 돼요. 얘가 불연속이 되는 그 점은 그냥 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거를 해석하는 게 그냥 힘들다 그러면은 우리 이거보다 상위 버전의 해석 방법을 배워서 절대값 fx는 이건 다 근을 다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냥 끝나요. 그 근인데 이제 3차 함수에서 이 근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라고 하면 3차 함수는 근이 3개가 있을 수도 있고 2개가 있을 수도 있고 하나가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게 불연속이 되는 점은 근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거를 얘가 곱해주면서 연속을 만들어줘야 돼요. gx가 연속이 돼야 되니 이 근의 개수가 여기서 뭐 이 개수를 이제 세줘야 돼. 여기서 절대값식에서 근의 개수가 여기서 1개가 나올지 그 다음에 gx가 나 조건에서 4실근이 나와야 되거든. 4실근 여기서 근이 1개 그럼 여기서 3개 여기서 근이 뭐 이제 어쨌든 4개가 나와야 되면 여기 2개 여기서 3개 1개 뭐 이런 분류를 해야 돼.
이런 분류를 해야 되고 여기까지만 힌트를 줄게요. 이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찍어. 일단 또 뭐 제일 만만한 게 뭐 이런 거지. F가 근이 2개야. 이렇게 한번 해봅니다. fx가 자 이렇게 되면 요 점에서 요 함수 요 놈이 불연속이 돼요. 요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거를 3만큼 평행 이동시켜주는 애가 커버를 해줘야 되거든. 0으로 만들어줘야 돼. 근데 여기서 평행 이동이 된 3만큼 평행 이동이 된 애가 여기서 문제가 생긴 애가 여기서 뭐 얘를 이제 요쪽이 뭐 요렇게 진행이 돼갖고 근으로 해서 이거 막아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한 요 정도를 그려보시고 요 정도를 그리시고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이게 여기서 문제가 생기고 얘를 평행 이동시켜서 요 점을 요렇게 이게 f의 x 빼기 3으로 강제 작업을 하시면 요 점에서 이제 요 놈이 문제가 생기는 그 점을 요 놈이 이제 잡아주는 거야. 이렇게 잡아주면은 이제 가능해집니다. 그럼 이제 요 f의 여기에서의 근이 1개, 2개가 생기고 여기에서의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의 합이 0이 되는 그런 점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것도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의 합이니까 여기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의 합이 0. 이 점과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 합이 0. 여기서 하나, 둘, 셋, 네 개. 근이 이렇게 4개가 뜨게 돼요. 다 설명을 했는데 대충 이거 마지막에 그냥 대충 이해될랑 말랑 한 정도로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역대급으로 어려운 문제야. 수투 문제인데 뭐 이런 문제를 냈나? 할 정도로 난이도가 꽤 높은 문제고 얘를 이제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은 뭐 이걸 절대급 함수에다가 3차 함수씩 뭐 때려 넣어서 할 수가 없잖아. 해석을 해줘야 돼. 그래서 근에 대한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3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되는 상황에 이런 점들이 이제 문제가 생길 거다.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그린다면은 이 함수를 뭐 hx라고 세팅을 했을 때 얘네가 이렇게 오는 이제 기울기에 대한 그림이 여기서 기울기가 a라고 한다면 여기 근에서 a라고 한다면 h 함수의 값은 점점점 이제 여기 양수로 있잖아. 그러면 2a라고 하는 오른쪽 기울기랑 왼쪽 기울기 합이니까 얘네가 점점점점 2a로 접근을 하게 될 거야. 뭐 오른쪽으로 할수록 더 커지니까 뭐 대충 이 정도 되겠죠. 근데 이게 0이 되면 fx가 0이 되면 그냥 0이 돼. 그대로 0이니까 직접 0을 집어넣는 거고. 그런데 이제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음수로 들어간 부분은 여기 있는 부분은 fx가 음수가 됐으니까 이 값이 마이너스 2a로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걸 그림을 그릴 수도 있어. 이렇게 끊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캐치를 하면 되는 거야. 근에서는 이제 불연속이 된다. 그러면 근이면 불연속인데 이렇게 되는 애는 어떻게 될까? 여기는 중근이잖아. 중근은 어떻게 되고 3중근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런 거를 이제 좀 따져보시고 어차피 우리가 이제 수투에서 다루는 다항 함수의 근은 1, 2, 3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1, 2, 3. 거기에 대한 분석이에요. 그거를 잘 찾아내시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거는 다음 시간에 해결을 할 테니까 해보시고 58번도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hx를 해석을 하면 오른쪽 기울기 왼쪽 기울기 딱 변형한 거야. 같은 클래스로. 그래서 58번도 꼭 풀어보시고 59번도 풀어보세요. 지금은 미적분 시간은 아니니까 60번은 미적분에서 하는 거라 뭐 할 사람만 풀어보시고 61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넘어갑시다. 다음 시간에 어쨌든 요 문제들이 일단 제일 중요하니까 57에서 59까지 못 풀어도 괜찮아요. 시도를 해서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이 부분을 이제 조금 더 깊이 있게, 쉽지만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파트야.
어쨌든 페이지로는 63페이지입니다. 자, 결론부터 뭐 계속 해오던 말이에요.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일단 단독적으로 나와도 이 세 개,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접선 이 세 개를 동시에 다 떠올려야 돼. 그 얘기가 이제 그 밑에 나와 있는 뭐 F5, F3이 2배, F'5. 이건 이미 표현 한번 나왔어요. 3차 함수야. 3차 함수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어. 그러면 F'5 이거 왠지 2를 나눠서 5 빼기 3으로 만들고 싶지. 3과 5가 중요하지. 3과 5가 좌표로 중요하고 F'5라는 순간 변화율 3차 함수에서의 접선. 3차 함수가 접선이니까 접선을 이렇게 직선을 그어버리고 여기서 접해. 뭐 이렇게 접할 수도 있고 이렇게 접할 수도 있는데 3을 또 지나가야 돼. F3이니까.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3차 함수를 그려줄 수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해석이 순간 변화율과 여기에 이 점과 이 점의 평균 변화율 직각삼각형이지. 그 다음에 이 접선으로 항상 나타나는데 이 세 개를 동시에 생각하는 게 힘들어. 보통 이제 킬러 문항들은 다 이 세 개가 하나로 합쳐져서 나옵니다. 이 표현은 뭐 여기 이제 뭐 여기에다가 몇 년 전이죠. 이게 GX 이런 식으로 들어가서 합성함수 비슷하게 해서 이 정의역을 이제 제어하는 함수, 정의역 함수라고 하는데 정의역을 이제 조절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좀 더 고난이도 문제가 나왔었어. 뭐 어쨌든 이거를 동시에 이제 계속 생각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게 요 식을 한번 볼게. 식을 만들어내면 자 여기 5에서의 이걸 이제 알파 베타로 그냥 만들어볼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이렇게 봅시다. 자 베타에서의 순간 변화율 y는 f 프라임 베타 x 빼기 베타 더하기 f 베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알파, f 알파를 지나가. 이 직선의 방정식이 그러니까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었는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알파, f 알파를 지나가요. 그럼 요거를 다시 이쪽으로 옮기고 이쪽으로 옮겨버리면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f 그러니까 태생이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이게 접선의 방정식, 직선에서 온 거예요. 똑같아. 그러니까 이 직선의 방정식을 변형시키면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 식이 돼. 근데 이 놈을 직선으로 풀어야 될 때도 있고 그냥 순간 변화율을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고 평균 변화율을 볼 때도 있고 하여튼 뭐 그냥 다 복잡한데 그냥 한 번에 하나로 얘네들을 통째로 생각하는 힘만 만드시면 좋습니다. 자, 64번은 별건 없어요. 이제 공통 접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미적분에서 많이 나오는 테마야. 그러니까 곡선이 두 개인 거지. 곡선이 두 개가 있고 여기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끼워 넣는데 직선의 방정식에 요놈의 기울기에 혹은 최대 최소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기울기의 최소를 만들려면 이렇게 접하게 하면 된다라고 하면 되고 여기를 알파 베타 정도로 하면은 여기 f 프라임 알파, g 프라임 베타 그다음에 평균 변화율이 같다. 요 정도 식을 만들어서 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도 이것도 이제 미적분에서 더 많이 나오는 소재인데 이것도 원이 나온다고 해서 이걸 또 이제 원의 방정식으로 풀어내기보다는 미분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이 지수랑 로그 함수에서 뭐 최대 최소 이런 문제를 많이 들어가거든. 여기다 원을 이렇게 2차 함수일 수도 있고 뭐 함수는 뭐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도 어떻게 작업을 하냐면 여기서 접했으니까 순간 변화율이 있을 거야. 여기 순간 변화율 그 다음에 여기서 평균 변화율 찾아야 돼. 평균 변화율은 원의 중심하고 수직이 되는 거. 그러니까 요 원의 중심과 이게 보통 이제 y는 x 위에 있다라고 하니까 이렇게 된 직각삼각형을 찾으시면 되고 요 점과 요 점에 대해서 평균 변화율
이걸 두 개를 곱한 게 수직이다. 뭐 이런 정도를 찾아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간 변화율하고 평균 변화율에 대한 얘기는 뭐 많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그래프 그리기 할 때 평균 변화율 함수를 그렸는지 모르겠는데, 자, 일단 65번, 65쪽에 있는 것도 합시다. 진도로 오늘 많이 못 나갔네. 자, 우리가 이제 할 거 뭐냐면 y는 fx가 있고 y는 f' 있고요. 이 세 개의 함수 중에서 어떤 함수 하나를 뭐 보여줄 수도 있고 함수를 알려줄 수도 있고 뭐 어떤 방법이 되든 간에 이 하나만 알아도 이 중에 하나만 알아도 얘를 가지고 얘를 그릴 수가 있게 돼. 얘를 알아도 당연히 여기까지 갔다가 이렇게까지 다 그릴 수 있어요. 그냥 뭐 미분이라고 하는 거를 이용하면 편하기도 하는데 수투에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어. 미적분에서는 그냥 막 미분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해서든 그림을 그릴 수가 있거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fx가 대충 이렇게 그려졌어요. fx가 그냥 x분의 fx라고 할까? 뒤에 나온 문제로 갑시다. 얘를 가지고 대충 f'x f'x를 그려보자 라고 합시다. 자, 이 점을 이 문제가 그 뒤에 있는 문제 62번 문제야. 62번. 자, 여기 바로 갈게. 여기가 q x분의 fx라는 함수가 그려진 걸 가지고 f'을 찾아야 돼요. 자, 뭐 해봅시다. 별거 없어요. q에서 극소야, 극소. x분의 fx는 q에서 극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수투적인 이제 계산법, 그러니까 계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수투에서 할 수 있는 계산 방법은 얘를 치환하는 겁니다. 치환이라고 하긴 그렇고 그냥 함수를 세팅하는 거야.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f'의 모양을 찾아야 되니 x 곱하기 gx를 fx로 놓고 그냥 미분을 해요. 그럼 f'x가 나오고 g x 더하기 x g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지. 별거 없죠? 자, 여기다가 x는 q를 대입을 해. q를 대입하면 f'q가 나오지. f'q라고 하는 애가 g의 q가 나오고 g'q는 0입니다. g'q는 여기서 소라서 0이야.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게 GQ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방금 전에 한 Q분의 FQ예요. 이 함수랑 여기 동함수 값이 같아. 여기를 똑같이 지나가네. 여기를 지나가. 그러면 저기를 지나간다면 F'이라는 함수는 대충 뭐 이렇게 되든 뭐 그러실 거야. 뭐 증가하든 감소하든 그거를 조사하기 위해서 그 주변 값을 다시 또 집어 넣어봅니다. 여기다 P를 한번 집어넣을게. P. X는 P를 대입해봐. 대입법이에요, 대입법. 그럼 여기다 쓰면은 이제 F'P라고 하는 애는 G의 P 더하기 요거 아직 살아있어요. P 곱하기 G'P 이렇게 들어가는데 F'P라고 하는 애는 뭐 정확한 값은 알아내기는 힘들지만 GP라고 하는 얘가 이제 P분의 FP야. 요 놈에다가 P 양수죠. 여기 있는 거 여기서 기울기 양수. 그러면 f'p가 함수값 입장에서는 얘보다 높은 값이어야 돼. 이렇게. 대충 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좀 궁금하면 이제 r을 다시 한번 집어넣을 거예요. x는 r을 집어넣으면 여기가 음수가 떠. r일 때는. 음수가 떠서 이 함수보다 낮은 곳에 점이 찍힙니다. 지금 우리 뭐 한 거냐면 함수 분석을 할 때 함수 분석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점찍기야, 점찍기.
이 미적분 함수 그릴 때도 이거를 계속 강조를 했는데 함수에 대한 부분은 고등학교 영역에서 점에 대한 분석이야. 그래서 너희들한테 이 함수를 추론하시오 라고 할 때 점에 대한 정보들을 막 줘요. 점에 대한 정보를. 그 점에 대한 정보들을 합산을 해서 이제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게 이제 너희들이 해야 될 일인데 여기서도 점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야. 점이 대충 이 정도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될지 뭐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를 이제 그래프 입장에서 그냥 한번 볼게. 이건 이제 계산을 하는 거고 이거 계산은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x분의 fx를 가지고 일단 fx를 한번 그려볼게. x분의 fx를 가지고 fx를 추론을 하는 거야. 자, 일단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요 점이 이게 x분의 fx인데 얘를 가지고 fx를 갈 거야. 자, 함수가 fx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이 평균 변화율이잖아. 평균 변화율 0,0에서 x,fx까지 평균 변화율이에요. 그랬을 때 이게 극소가 나오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 라고 하는 게 이게 이제 순간 변화율을 해석이 돼. 평균 변화율 함수에 최소가 순간 변화율이 되는데 왜 그러냐 한번 볼게. 그냥 이게 거꾸로 생각을 해봅시다. fx가 있고요. 자, x분의 fx를 만들 거야. fx가 대충 이렇게 그려져 있어. x분의 fx를 만들 건데 당연히 뭐 양수 정도로 합시다. 기울기가 크다가 점점점 작아져요. 0,0에서의 기울기를 따졌을 때 x,fx까지 기울기를 따지면 그때 기울기 최소값이 이렇게 딱 나오는 거지. 평균 변화율의 최소가 여기가 이제 q가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를 지나가면 다시 평균 변화율이 커지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이 평균 변화율의 최소가 f'q랑 같으면서 이게 이제 극소가 되는 거죠. 이놈의 최소가 이렇게 되고 이 접선의 상황에서 만들어지게 돼. 뭐 그래서 다른 거 막 여러 가지 해석을 하다 보면은 따질 게 많으니까 그냥 평균 변화율 함수, 그 순간 변화율하고 뭔가가 연결이 될 거고 그 함수에서의 극대극소, 최대최소 이런 애들 요소랑 뭐 같아지겠지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접선이 아주 중요한 상황이 돼요. 자, 이 상황에서 그 주변값을 다시 또 살펴볼게. 자, 여기 P를 한번 넣어볼게요. P. 자, P분의 FP. P분의 FP는 이렇게 되는 거죠. 기울기가. F'P라고 비교해볼게요. F'P. 여기에서의 순간 변화율. 이게 이렇게 커져 버리는 거지. 자, 여기 P. 평균 변화율이 이렇게 돼요. 이 점은 순간 변화율이 이렇게 되고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이제 역전 상황이 돼버려. 그래서 이 상황이 돼요. 자, 이 상황을 이제 추론을 해보시면 평균 변화율이 다시 커지는 이 상황에서 F'이 어떻게 될지 추론을 해보면은 뭐 Q를 기준으로 해서 여기로 커지고 여기서는 이쪽 Q를 기준으로 여기 R 잡아볼게. R에서의 평균 변화율과 그 다음에 여기서 순간 변화율이 작죠. 그러니까 접하는 요 기준을 가지고 생각을 한다면 요 주변부에서 이런 정도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워요. 쉬운 건 아니야. 근데 이제 수능을 대비하는 입장에서 이건 이제 과거 수능 문제고 과거 수능 문제에서 이런 정도를 다뤘고 실제로 이제 이게 계속 뭐 진화를 하면서 특정 파트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어려운 문제로 계속 나오고 있어. 수능에서 이제 역대급으로 어려웠던 미적분 문제가 이런 개형, 이거 뭐 수업 시간에 한번 했는데 이렇게 된 게 평균 변화율 문제로 미적분에서 나온 게 있지.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자 62번은 뭐 집에서 다시 풀어보시고요. 63번은 이제 대충 설명했으니까 집에서 한번 다시 시도를 해봐. 63번. 그 다음에
뭐 64번도 어렵진 않습니다. 이거 4번 학교 문제에서 나왔던 거라. 그 다음에 뭐 65번은 수능 문제인데 그냥 계산만 하시면 되고, 65번은 다음 시간에 풀이를 다른 걸 알려줄게. 다른 풀이를 알려줄게요. 자, 쉬운 거 다시 하나 가봅시다. 66번 한번 볼게. 66번. 이게 이제 킬로문항으로 들어가는 요소예요, 요소. 킬로문항에는 이게 이제 슬쩍 들어가서 확장이 되죠. 자, 66번이에요. 66번. fx는 x세제곱 빼기 3x야. 뭐 그림 그리는 건 어렵진 않습니다. 대충 뭐 이렇게 그릴게요. 그 다음 마이너스 4에서 구간이 마이너스 4, 얘가 마이너스 4에서 t까지를 평균 변화율을 gt라고 하는데, 마이너스 4t에서의 변할 때 평균 변화율 gt. 그럼 gt라고 하는 애는 뭐 그냥 쓴다면은 빼기 4분의 함수 그냥 바로 쓸게요. t 세제곱에 3t 여기다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52 뭐 이렇게 나와. 얘가 gt가 됩니다. 실제로 계산하면은 뭐 어렵지는 않아요. 이게 3 뭐 어쨌든 이렇게 되고 평균 변화율 함수가 나오는데, gt의 최저값을 구하래요. 얘를 기준으로. 이것도 뭐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평균 변화율 잡다 보면 최소점은 접선에서 딱 등장을 합니다. 접선에서. 접할 때. 그럼 저 점을 찾아야 되는 거고, 이 점을 찾을 때, 그럼 여기 뭐 이게 평균 변화율 했고, 그리고 순간 변화율하고 같다라고 하는 거지.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 같은 거니까 t에서 여기 t, 마이너스 4에서 t까지의 평균 변화율 한 거고, f't를 구해야 되니까 미분하면 3t 제곱 빼기 3. 요걸 이제 푸시면 돼요. 근데 이걸 풀 때 이런 방법이 이제 기본이 되는 거고, 이게 기본이 되는 거고,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접하는 경우에 이제 특별한 방법을 쓸 수 있다고 해서 3차 함수는 접할 때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했죠. 근과 계수의 관계 x세제곱 빼기 3x라, 여기 직선이라 근이 마이너스 4, 여기서 하나 뚫고 여기 알파라고 하는 접하는 점을 찾고 싶어요. 이 세 개를 더한 게 여기서 0이 되지. 여기는 2차식이 없어서 가볍게 알파가 여기가 2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GT의 최소값은 F'2가 돼요. F'2. 그래서 3차 함수까지 얘가 곁들여지게 된다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 평균 변화율과 순간 변화율이 같은 이 상황이 접선의 상황에서 나타나는데, 이게 이제 3차 함수야. 3차 함수라면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한다 정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정도고요. 문제가 그래서 뭐 68번 뭐 이런 거는 어렵진 않아요. 68, 69 이런 거는 다 풀어보세요. 어렵지 않으니. 70번도 어렵지 않고 70, 71 뭐 이거는 다 수능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크니까 71번까지도 다 풀어보시고, 제일 중요한 게 72번 문제야. 72번 문제. 자, 요거는 이게 기하적인 이제 성질하고 엮이면은 정말 멋진 문제가 탄생을 하는데, 자, 봅시다.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그림과 같이 3차 함수가 식이 나와 있어요. 식이 나와 있어서 뭐 그림을 그리는 거는 별거 없는데, 다 알려줬네. 자, A라고 하는 점에서의 그래프 위의 점에서의 기울기가 양의 값이 접선을 그어서 만나는 점 여기를 A라고 하고, 그 다음에 3,0 B라고 하는 점이 3,0 근이야. 여기서 또 접선을
그거 만나는 점이 C가 돼. 이렇게 됐을 때 여기에 수선의 반을 내린 애가 여기가 또 D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AD 대 BD가 여기가 3대 1의 비율을 갖게 된대요. 그런 A 값들의 곱을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 자, 접선이 나왔어. 접점. 그럼 이제 이게 순간 변화율로 보여야 돼. 이 문제를 풀 때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접선이 순간 변화율로 이렇게 보여야 돼. 접선이 순간 변화율인데 평균 변화율로 이렇게 보여야 되고 여기 B에서의 순간 변화율이 이렇게 삼각형. 그러니까 평균 변화율은 직각삼각형만 잘 찾아내면 돼요. 근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게 3대 1을 해석을 해야 되는데 3대 1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삼각형을 해석을 한 거고 그리고 B를 H라고 한다면 이 기울기가 3분의 H랑 얘가 1분의 H가 되니까 기울기의 비율이 3대 1. 그러니까 절대값으로 가면 3대 1이 되죠. 그럼 이걸 표현을 하는 게 F'A랑 F'3 요거에 대한 얘기고 이 기울기가 더 가파르잖아? 여기에다가 3을 곱하고 마이너스를 붙이면 이렇게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가 3배 차이가 나는데 부호가 달라. 요거 한 줄만 딱 풀어내시면 돼요. 이걸 되게 어렵게 풀어내려면 이제 뭐 길이 요소들을 다 찾아내갖고 계산을 해야 되는데 딱 해석을 하면 여기서 있는 순간 변화율이 이제 평균 변화율을 딱 보이게 그 접선으로 보이게 이 접선을 숨겨놓은 거잖아요.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을 3대 1이라고 하는 숫자로 숨겨놓은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형태의 문제가 뭐 나올 수 있으니 항상 머릿속에서는 순간 변화율 나왔고 평균 변화율 나왔다. 그러면은 접선 이 세 개를 동시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다음에 뭐 73번도 중요한 문제인데 73번도 보시고 문제가 너무 많네요.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75번도 의미가 있긴 한데 뭐 그냥 어렵지는 않아요. 75, 76, 77 75에서 77까지도 어차피 뻔한 스타일 문제라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79번은 힌트만 좀 줄게. 79번은 이게 뭐 계산으로 때려 넣어서 막 많이 푸는데 아주 되게 예쁜 문제야. 자, 79번 봅시다. 잠깐만 이게 더 문제가 여기까지는 해야 되겠다. 여기까지 하면 딱 맞겠네요. fx가 3분의 1 x제곱으로 묶어냅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걸 먼저 그리는 거지. 0과 3k에 대한 근으로 0과 3k를 이게 이제 이렇게 그려놓고 평행 이동시켰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됩니다. 별거 없죠? 자, 이 상황에서 그래프 위에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의 접선 LM의 기울기가 모두 3K제곱이래요. 미분해서 기울기가 3K인 점을 찾으면 돼. 뭐 이거를 계산하는 건 뭐 별거 없어요. 2KX가 3K가 되는 거니까 이 방정식을 풀면은 하나는 마이너스 K, 하나는 플러스 K, 플러스 3K. 그럼 여기가 3K면 여기서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고 3차함수 비율을 여기다 써봅시다. 3차함수 비율을 예쁘게 쓰면 이렇게 되겠죠. 3K, 여기가 마이너스 K, K, 2K. 여기서의 접선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이렇게 LM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LM으로 둘러싸이고 X축의 평행한 두 직선 넓이가 24가 된대요. 이 넓이를 구하시오 이 얘기야. 그냥 단순하게. 자, 요거 넓이를 구하려면 이 길이를 구해야 돼. 이 길이를 구하려면은 여기 길이를 구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 길이는 뭐 4K로 알고 있어. 이만큼이 4K고 이만큼 떼내면 돼. 그 높이도 함수에다 집어넣으면 더 나와요. 자, 이 문제를 풀 때 이렇게 봐야 돼. 접선이야. 접선. 평균 변화율
됐지? 평균 변화율. 평균 변화율을 보면 여기 길이를 알고 싶어. 그러면 네모 분의 세모가 f 프라임 이게 3k 제곱입니다. 여기에서의 기울기가 3k 제곱으로 문제 나왔어. 자, 이 두 개 중에 하나만 찾아내면 되는데 이건 함수에다 그냥 집어넣어도 괜찮고 아니면 극대극소, 이 높이차, 뭐 넓이 공식 뭐 많이 해왔습니다. 높이차. 이거는 이제 2차 함수의 면적 공식으로 들어갔죠. 얘를 미분한 도함수의 면적. 얘로 보면 조금 편했지. 얘를 미분하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니까 간격이 2k예요. 6분의 얘는 최고차의 개수 1에다가 2k의 세제곱 3분의 4k의 세제곱이 이게 높이야 높이. 이 높이가 세모입니다. 이게 세모. 이게 세모니까 네모도 그냥 저쪽으로 넘겨서 계산하면은 간단해집니다.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해설이나 이런 데 보면은 되게 복잡한 계산을 통해서 넓이를 직접 구해. 뭐 어려운 건 아니야. 그냥 하면은 할 수는 있어.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거는 내가 너희들이 가졌으면 하는 관점은 요 접선이 나오면은 평균 변화를 계속 보시고 수능에서는 걔랑 엮어요 계속. 왜냐면 교과 과정상 평균 변화를 배우고 순간 변화를 배우고 접선을 배워. 그래서 이걸 엮어서 내는 문제들이 보통 어려워. 근데 엮어서 문제를 풀면은 더 쉬워져. 그래서 그 점을 알고 이제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자,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서 80번에 대해서 계산이 좀 있어. 해보시고 계산이 더 많아졌기 때문에 79번 정도까지는 돼도 80번에서 이걸 계산으로 털어놓으면 난리가 나요. 그래서 방금 전에 알려준 평균 변화율, 순간 변화율에 대한 요 방식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 자, 요 중에 일부를 다음 시간에 이제 풀어주도록 할게. 이거 2번 만에 끝내야 되는데 다음에 한 번 하면 아마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다음 시간에는 어쨌든 27일에는 다른 테마를 아마 할 것 같은데 나 좀 고민 중이야.